일단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이미지 제너레이션 using continuous filter atom이라는 주제의 논문이고, 이거는 뉴립스 2021년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일단 이 논문을 만드신 분의 저자가 제가 잘 아는 저의 사수님이셔서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나 인터폴레이션에 관련해서 좀 흥미가 많았어가지고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논문은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고, 특히 이제 컨디셔널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컨티뉴어스한 상태에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할 때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으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한계점이 드러나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파트들도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리미티드한 발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해결하지 못한 환경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컨티뉴어스한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도 한계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컨티뉴어스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지를 생성시킬 때 이제 연속적인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제너레이션해서 A to B로 가거나 아니면 제로 아무것도 없는 노이즈에서 A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방향을 따라서 쭉 컨티뉴어스한 이미지들이 생성되는 거를 컨티뉴어스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아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뭐 의자에서 팔걸이를 뺀 의자를 만든다거나 뭐 머리에서 검은색 머리를 뺀다거나 아니면 안경을 추가시킨다거나 이런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것을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컨티뉴어스하고 컨디셔널한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는 한계가 발생했는데 그 발생 이유는 이제 컨티뉴어스 레이블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레임마다 다른 레이블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레이블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또 굉장히 레이벌섬했기 때문에 한계점이 일단 발생을 했고, 또한 이제 제너레이션에 다이버시티를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이전까지 이제 제너레이션 다이버시티는 레이턴트 코드에서 굉장히 직관적인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다이버시티를 부여했는데, 이러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랑 결국 서브 옵티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유발시키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이제 푸어 다이버시티 아니면 푸어 제너레이션 퀄리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제 푸어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딥러닝 네트워크에서 파라미터를 부여하면서 생성시키는 컨티뉴어스하거나 컨디셔널한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굉장히 한계가 뚜렷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은 이제 베이직 겐의 영감을 받아서 이거를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일단 그 하이 디멘셔널 필터를 로우 디멘셔널 아톰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프록시메이트를 하면 이제 코스트도 줄어들고 아마 이런 위에 있었던 그 한계점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코스트가 줄고 특별한 레귤러라이전 텀이나 뭐 하이퍼 파라미터 없이 연산량을 줄이면서 다이버시티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로우 디멘셔널로 내려서 그 다음에 로우 디멘션으로 내려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방식으로는 여전히 또 한계점이 발생이 했었는데, 그 한계점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이랑 모델 콜랍스에 굉장히 민감해져서 이제 푸어 에스티메이션한 방식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리미테이션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를 모델링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이제 그 사이에 컨티뉴어스한 이미지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고 마찬가지로 인터폴레이션 샘플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목표는 컨티뉴어스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로우 디멘션으로 낮춰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프로क्시메이트 하는 방식은 이제 반드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고요. 이렇게 그레주얼 체인지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 방법을 이제 해결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하이 디멘셔널 필터를 로우 디멘셔널 필터에 이제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변환을 시킬 때 다른 디컴포지션 방법이 아니라 이제 아톰 코에피션트 디컴포지션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하이에서 로우로 디멘션 필터를 만들어 준다가 첫 번째 해결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로우 디멘셔널 필터들을 이제 약간 커널 트릭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뉴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이제 뉴럴 OD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그 리니어한 펑션을 미리 만든 다음에 그 펑션에 T 샘플들을 넣어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컨티뉴어스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자가 두 번째 해결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뉴럴 OD라는 방식은 이제 2018년 유립스에서 베스트 저널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하이 디멘셔널 필터를 로우 디멘션 필터로 바꾸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기존의 방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톰 코에피션트 디컴포지션과 그 다음에 뉴럴 OD를 사용해 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컨티뉴어스 이미지 생성을 가능하게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주얼리 변환하는 이제 다양한 레인지, 즉 이제 다이버시티를 굉장히 높게 만들었고 또 파이델리티도 높았고 그다음에 그 인풋 컨디션, 특히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할 때 그 이미지 컨디션에 맞는 적합한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헤비한 슈퍼비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유연하게 이미지 생성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괜찮은 레솔루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컨디셔널한 컨티뉴어스 레이블을 코스트 없이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해결점 그래서 푸어 레솔루션 아니면은 이제 푸어 다이버시티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서 아주 많은 다이버시티와 좋은 화질로 그래주얼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데 성공했다. 컨트리뷰션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랑 컨티뉴어스 이미지 제너레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뭐 이제 어떠한 컨디션을 주는 거죠. 조건을 주어서 뭐 안경을 없애달라 아니면은 립스틱을 발라달라 이런 식의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방식을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시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시겐이랑 그 비교를 조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컨티뉴어스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페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언페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페어가 있으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픽스 투 픽스 해서 뭐 A에서 B로 전환시키는 트랜스퍼 러닝도 컨티뉴어스 이미지에 속하고 하지만 이 속할 때 이제 A에서 B로 전환되는 과정을 컨티뉴어스하게 연결을 해줘야지 이제 컨티뉴어스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펄포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페어든 언페어든 무엇이든 제너레이션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컨티뉴어스하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것을 컨티뉴어스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제일 중요시하다고 생각한 뉴럴 OD 방식이랑 이제 디컴포지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없으면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뉴럴 ODE 방식을 사용했고 또 컨티뉴어스 시리즈 오브 필터 샘플을 이렇게 뉴 ODE로 만드는 것이고 즉 ODE는 이제 연속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하이 디멘셔널 필터에서 로우 디멘셔널 필터로 바꾸어주는 방식이 이제 디컴포지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뉴럴 ODE는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를 ODE로 해석하기 위해서 소개된 논문으로 아까 봤듯이 2018년 유립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일단 이 ODE들은 이제 그 히든 엘리멘트의 이제 기본 역학을 나타내는 값이고 또 이 논문의 이 2018년에 소개되었던 그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제 레스넷이랑 뭐 RNN과 같은 이런 뉴럴 네트워크들도 이제 결과값, 아웃풋에 대한 하이포테시스 값을 보면 이제 아울러 이 OD를 해석하는 방식인 이제 아울러 메소드랑 굉장히 유사하더라. 그래서 이 아울러의 메소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점들이 찍혀서 그 리미트 값이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이 생기면은 이제 가장 근사치에 가까워지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 애들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그 아울러 메소드처럼 해석을 해서 근사값에 가깝게 넣어주면 얘네들도 컨티뉴어스한 값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럴 ODE는 먼저 ODE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ODE는 이제 그 ODE는 잠시만요. 네, ODE는 이제 그 미분방정식 중에서 함수가 하나의 변수에 의존하는 경우를 ODE라고 한다는데 이 ODE 방법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아울러 메서드를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메서드는 ODE를 이제 수치적으로 푸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제 픽스트 타임 인터벌을 한 걸음 한 걸음 풀어 나가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은 이 인터벌 A0부터 A1, 2, 3, 4로 나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 A0랑 A1의 관계를 통해서 A2의 방법을 만들어내고 A2를 또 A3로 그리고 A3를 A4로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면서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아울러 메서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A1, A2, A3 같은 AI 값을 굉장히 많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빽빽히 잡히면서 컨티뉴어스 하면서도 이제 그 이상치에 이제 어프로시메이트 하게 되는 메서드가 아울러 메서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뉴럴 네트워크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레스넷을 보면 레스넷에 이제 그 하이포테시스 값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웃풋 값이 있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 뭐지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나와서 두 가지 수치가 더해져서 이제 다음 값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이제 아울러 메서드의 A0랑 A1의 관계를 이용해서 A2의 아웃풋을 나타내는 것과 비슷한 이제 아웃풋을 나타내게 된다가 되는 거고 RNN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있던 이제 레이어 아웃풋 값이랑 그 현재 있는 레이어 아웃풋 값을 고려를 해서 그 다음 값 아웃풋을 레이어를 예측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울러 메서드랑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OD 그래서 이 OD를 사용을 해서 컨티뉴어스한 이미지를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다가 이제 뉴럴 OD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OD를 이제 이 인터벌의 길이를 짧게 하면서 이제 실제 OD의 해에 좀 더 가까운 근사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아울러 메서드보다 좀 더 좋은 수치인 이제 론지쿤타 메서드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사치 값들을 H 아웃풋을 구한 다음에 이 구한 값을 이용해서 컨티뉴어스 아웃풋을 내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 가지 펑션으로 이제 OD 솔브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이 전체에서 컨티뉴어스 아웃풋 값이 나오게 된다.
고 일단 첫 번째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컨볼루셔널 필터 디컴포지션인데, 이거는 이제 하이 디멘션 컨볼루션 필터가 이제 로우 디멘션 컨볼루션 필터로 나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F는 이제 하이 컨볼루션 필터가 되고, D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로우 필터이자 이제 그 디컴포스 필터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아톰이라는 값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이 A가 이제 이 서브스페이스에 관한 코에피시언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셔널 필터를 디컴포스를 진행을 해서 디컴포스된 아톰 값과 그리고 코에피시언트 값으로 나누어 준다가 이제 컨볼루셔널 필터 디컴포지션의 대표적인 큰 방식이 되고, 이는 이제 컴퓨테이셔널이랑 또 파라미터 스케일에 무리를 준다는 것을 이제 고안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이는 이제 컨볼루셔널 마찬가지로 컨볼루셔널 필터가 이제 필터 베이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일 때 잘 어프로크시메이트 된다는 것을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워 값이 구하고자 하는 이제 여기에서 만드는 이제 컨티뉴어스 아톰 제너레이터 값이 되고,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은 T0 값이 이제 스타트 인터벌 그 아톰 값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그것부터 구하고자 하는 TS까지의 이제 그 아톰 값이 되고, 그 아톰 값을 또 F 펑션이 이제 제너레이터 펑션이 되는데, 이 제너레이터 펑션 안에 넣어 주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 전에 있었던 이미지들을 전부 고안을 해서 앞에 이미지를 프레딕션 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 이렇게 나온 아웃풋과 그 이전에 있었던 뉴럴 ODE 방식을 이 아톰 값에 나온 아톰 값에다가 이 뉴럴 ODE 아웃풋 펑션에다가 넣어주면서 인풋으로 넣어주면서 컨티뉴이티한 이제 아톰 제너레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을 한 그림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이 하이패스 필터를 이 아톰 코에피션트 값이랑 이 조그만한 사각형들짜리 이게 이제 그 디컴포스된 아톰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이 두 개가 이제 하이패스 필터 F는 A 곱하기 D 값이 되고, 이 있는 리니어 선이 이제 우리가 지정해준 뉴럴 ODE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뉴럴 ODE 값에 아톰 필터들을 다 하나하나씩 넣어주게 되면 이 뉴럴 ODE에 맞는 컨티뉴어스한 레벨이 나오고, 이 ODE를 지정을 다르게 해줌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 색이 다르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아까 봤던 A to B 이미지가 여기 끝이 인풋이 A, 아웃풋이 B가 되면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컨티뉴어스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ODE 값을 어떻게 바꾸어주냐, 어떻게 잘 조정해서 완벽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랑 맞는 ODE 값을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자연스럽게 생성이 돼서 학습이 잘 되지 않냐,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있었던 내용을 전부 요약을 해보면 결국 이 기존에 있었던 뉴럴 네트워크나 갱 기반의 이제 모델들은 하이 컨볼루셔널 필터를 지나가면서 푸어 다이버시티 혹은 푸어 레솔루션의 결과를 갖게 되는데, 그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나 그 다음에 뭐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리니어한 그 하이패스 필터를 리니어한 로우 디멘션 필터의 이제 컨비네이션 값으로 만들자가 이제 이 논문의 해석 방법이 되고, 그 논문이 그렇게 하려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그 위에 설명했던 뉴럴 OD랑 이제 그 컨볼루셔널 필터 디컴포지션을 이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 이 아톰 제너레이터 타워 값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 타워 값을 이제 모델의 아웃풋으로 넣어줘서 이거를 파이널 아웃풋으로 예측을 해서 이제 그 i에 있는 맞는 인풋 x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데, 이제 컨티뉴어스한 이미지의 인풋 값은 그래서 결국 이 f 값은 이제 레이어 펑션이 되고요. 레이어 펑션 아웃풋에 이제 아톰 값이랑 그 코에피션트 값을 합친 아웃풋 값이 나오게 되고, 이걸
레이어 펑션이 이제 OD 레이어가 되겠죠. OD 레이어 펑션에 넣어줘서 이 이미지가 그 순서에 맞는 타임 시리즈에 맞는 아웃풋 값이 된다. 그리고 그 아웃풋은 또 다음 레이어의 아웃풋에 영향을 주게 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OD 값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OD는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이 데이터 스페이스에 가장 이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OD의 학습 서 OD를 점점 그 매칭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링이 이제 대표적인 설명이 되게 되는 것인데 일단 첫 번째로 티오렘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 티오렘 1번은 이제 이것이 이 논문을 꿰뚫는 한 가지 질문이 한 가지 결과값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D1과 D2가 이제 그 generated 아톰 값, 이 아톰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아톰 값과 사이의 차이 값을 오차로 두고 가장 이제 그리고 그 두 개는 이제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식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 이 정리한 식을 증명하는 것은 이제 어펜딕스에 따로 있었는데 시간상으로 그렇고 좀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아톰들 값을 간에 이제 연관성들 값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오차를 줄임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ODE 값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아톰 값이랑 이 실제 펑션 값의 차이점이 이제 그 가장 옵티멀하게 정리하면서 OD를 학습해 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이 이제 타임 시리즈 T에 관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타임 시리즈의 연속적이고 컨디셔널한 값이 생성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OD를 컨티뉴어스하게 만든 건데 이 OD를 아까 보면 알 수 있듯이 T0부터 이제 TS까지 인터그레이션을 시켜준 것인데 이 인터그레이션을 시켜줌으로써 결국 이제 컨디셔널한 상태나 컨티뉴어스한 상태의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걸 이제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랑 유니폼 폼을 인풋으로 주면서 이제 학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특별한 레귤러라이션 텀이 없다. 그렇게 이 모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디셔널 이미지를 생성시키는데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미지들 간에 이제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레이블들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미지랑 레이블을 둘 다 있는 데이터셋에서 이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시키는 방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시키는 방식에는 이제 타임 시리즈를 이제 유니폼 펑션 t0와 그 이전 값으로 두면서 이제 그 전과 그 다음 타임 시리즈에 따른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에 대한 로스 값은 이제 평범한 이제 그 겐의 로스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px가 이제 그 실제 결과값의 probability 값이고 이게 이제 expectation 값이 되고 이 두 개를 이제 가장 유사시키게 옵티멀하게 만드는 방법이 걔네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걔네 학습시키는 방법에 있을 때 이 타우 값이 이제 이 아톰 제너레이터 이렇게 만든 ODE와 그 디컴포지션을 이용한 ODE 값의 아톰 제너레이터 값이 되고 이 제너레이터 값은 이제 그 이미지에 맞는 아톰, 그 타임 시리즈에 맞는 아톰 값과 이 그 인풋 이미지가 두 개가 합쳐져서 제너레이터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 제너레이터 값이랑 실제 인풋 값 사이에 이제 이 그 차이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행을 하면서 이미지 로스 아웃풋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가는 트랜스레이션,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 태스크이기 때문에 그냥 타임 시리즈를 결과값으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t 값을 유니폼 값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레이블 값은 이제 그 인풋 벡터를 이제 그 랜덤리스 노이즈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랜덤리스 노이즈에서 이제
그 레이블에 맞는 값을 주어지길 바라는 거고, 뭐 그 다른 펑션 값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 값은 이제 input continuous 레이블, 리니어하게 스케일된 input continuous 레이블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미지랑 레이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인풋을 px로 주어주면서 결국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과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을 둘 다 학습시키기 위해서 x의 p probability 값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블과 같이, 그래서 xps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바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레이블에 대한 그 레이블을 0, 1 같은 값은 됐는데 컨티뉴어스한 레이블에 대한 이제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불가능했는데, 이 펑션이 이제 최초로 그 이미지랑 그 컨티뉴어스한 레이블을 그 컨티뉴어스 이미지 제너레이션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 트랜슬레이션 이미지에 관해서는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 이거 ODE로 이거를 전부 타임 시리즈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타임 시리즈 t 값이 되는 거고, 이미지에서 그라운드 트루스 값으로 ODE를 통해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다른 이미지 태스크랑 다르게 그냥 다이버시티를 위해서 타임 시리즈 자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많은 다이버시티를 만들 수 있다. 왜냐면은 컨티뉴어스한 상태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새로운 이제 설명으로 이제 Learned Perceptual Image Path Similarity라는 매트릭스를 사용해 주게 되는데, 이것도 또 뉴립스에서 나온 논문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모는 논문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냥 휴먼 비주얼 퍼셉션 혹은 퍼셉슈얼 디스턴스를 이제 목적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일단 생략을 했고, 한 가지로 설명하면 기존에 있었던 L2 유클리디안 PSNR 같은 것들은 이제 진짜 퍼셉션, 휴먼의 퍼셉션의 방식이랑 좀 많이 달라서 휴먼 디시전이랑 그 이런 수치들 값의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치를 바꿔준 게 이제 Learn Perceptual Image Path Similarity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인데, 얘는 이제 이미지랑 레이블이 둘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은 이제 디그리가 되고요. 이미지 인풋이 들어갔을 때 각각의 디그리가 이제 타입 시퀀스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할 때 이제 디그리라는 컨디션이 레이블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10도, 20도, 90도에 따라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게 전부 연속적인 값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FID 스코어가 잘 나오고 있고, 뭐 기존에 있었던 애들은 사실 거의 안 된다. 뭐 픽스 투 픽스가 얘네가 돼 있지만 너무 어렵고 레졸루션도 너무 어렵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잘 되고 거의 최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는 얘네는 이제 언페어드 샘플에 대한 이제 아까 거는 샘플 이미지에 대한 것이었고, 이건 이제 언페어드 샘플에 대한 것인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언페어드 샘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랑 어떤 할아버지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 컨디셔널 하면서도 컨티뉴어스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도 이제 오른쪽으로 휘어 있는 도로를 왼쪽으로 바꾸어주는 컨디션이 되고, 얘도 아주 많은 값에서 적은 값에서 밝아지고 많은 값으로 가는 듯이 이제 언페어드한 데이터셋에서도 전부 가능하더라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 이미지에서 이제 자신들이 최초다라고 생각하는 리그레션 레이블에 대한 이미지 컨티뉴어스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되는데, 얘네들 이제 레이블 값은 그 리그레션 프로버빌리티 값이 되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AG가 여기서는 이미지 샘플에서는 AG를 리그레션 레이블로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포맷이 이제 인테거가 아니더라도 그 리그레션 같은 이제 실수 값에서도 이렇게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잘 된다고 설명하면서, 여기서 하고 싶은 바로는 이제 이때까지 힘들었던 컨티뉴어스 하면서도
컨디셔널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이제 아톰이라는 그 방식을 사용을 해줘서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결과값을 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논문이라서 몇 번 준비했는데도 말이 계속 중간에 끊겨서 죄송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